오마카세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플라이트 킷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게임 개발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고 싶습니다. 아, 해보고 싶습니까? 관심 있으신 분, 게임 개발에. 하나, 둘, 셋, 세 분. 그러면 스플라이트 킷이 오늘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iOS 이외에 지금까지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서드파티 프레임워크가 코코 스튜디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코 스튜디오가 있고, 요즘에 코코 스튜디오 X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니티 3D. 유니티 3D, 원래는 정식 명칭은 유니티 3D였는데, 이게 4점대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2D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유니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D하고 2D를 할 거면 유니티.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멀티 플랫폼 지원이 됩니다.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iOS, 그 다음에 뭐 윈도우 폰이라든지 다른 폰들도 지원을 합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위, 플레이스테이션도 지원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거는 iOS 7에서만 가능한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도 UI 다이나믹스도 iOS 7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오늘도 iOS 7에서만 가능한 스플라이트 킷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플라이트 킷이 무엇이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OS 7을 위한 게임 개발용 프레임워크, 2D 게임을 위한 2D만 지원을 합니다. 3D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2D 게임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iOS 7을 위한. 그리고 구성 요소로는 씬, 스플라이트, 파티클, 그 다음에 피직스, 아틀라스라고 하는 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점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코코 스튜디오를 만져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코 스튜디오를 쓰시는 분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스플라이트 킷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이트 킷이랑 코코 스튜디오를 써보시지 않은 분들도 iOS 개발자라면 충분히 쉽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되어 있고 프레임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스플라이트 킷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씬, 그 다음에 노드, 액션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3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씬이라고 하면은 보통 게임을 만들 때 게임 만드는 거를 비교를 할 때 영화 찍는 거랑 많이 비교를 해요. 한 명의 디렉터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씬, 오늘은 제3씬, 제4씬 이런 식으로 씬을 나누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것도. 게임도 마찬가지로 씬으로 나눕니다. 그 씬에는 게임이 돌아가고 이 씬에는 메뉴가 나오고 이 씬에는 뭐 타이틀이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씬을 변화를 줍니다. 그 2D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지만 3D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쓰는 싱글톤 개념으로 디렉터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스플라이트 킷은 2D용 게임이기 때문에 디렉터라는 놈은 없고 코코 스튜디 같은 경우에는 디렉터라고 그 싱글톤 객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씬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각 씬에는 복수의 노드라고 하는 객체들이 포함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UI 뷰 컨트롤러고요. UI 뷰고요. 그 안에 또 다른 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뷰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어떤 뭐 물체를 발사한다거나 그런 액션들을 각각의 노드에 따로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멀티푸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어플 안에는 타이틀 뷰가 있고 메인 게임 뷰가 있고 메뉴 뷰, 랭킹 뷰 여러 가지 뷰들이 있는데 그거를 각각 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씬 안에는 예를 들면 메인 게임 뷰 안에는 게임 뷰가 있고 게임 노드라고 하는 놈이 있고 그 게임 노드 안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어가 있고 적이 있고 플레이어는 샷이라고 하는 자기 발사 뭐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마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총알이 있겠죠? 총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미 같은 경우 적 같은 경우에는 특화되는 그런 액션문을 갖고 있는 모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UD 이건 화면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스코어가 표시될 수도 있고 라이트가 표시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떻게 보면 UI 뷰 구조랑 많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 액션 같은 경우도 에너미 같은 경우에
쭉 액션을 받을 수 있게끔 루프가 하나가 계속 돕니다. 물론 게임 자체도 60초마다 한 번씩, 60초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1초에 60번씩 계속 불려지는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업데이트 씬이라고 해갖고 있는데 그 메소드 안에서 계속 루프를 돌면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면 뭐 터치를 한다든지 뭐 어떤 버튼을 누른다든지 하면 뭐 10픽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라, 아니면 터치한 곳으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 액션을 이 에너미한테 먼저 줘놓고 그 이벤트가 있을 당시에만 그런 행동을 하게끔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또 꺾여라, 뭐 로테이션을 해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 캐릭터가 플레이어랑 가까워지면, 몇 픽셀 이상 가까워지면 무기를 던져라 라든지 그런 액션들을 미리미리 지정을 해놓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게임 개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였고요. 이거는 게임 개발을 해보신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셨을 거고, 오늘 말씀드린 스플라이트 킷 프레임워크에서는 파티클 시스템, 그러니까 파티클 에디터랑 아틀라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파티클은 어저께 위키에서 찾아봤는데 파티클을 뭐라고 한국말로 설명해야 될지 어떤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난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불꽃이 튄다거나 그런 이펙트들 많이 보셨죠? 게임이나 뭐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거고, 그런 걸 보통 파티클 이펙트라고 많이 하는데, 그 파티클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에디터가 엑스코드 5부터 4점 몇부터, 그러니까 iOS 7이 지원을 하면서부터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화면은 소금이 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틀라스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게임에서는 리소스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특히나 이미지, 그 다음에 음성 파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효과음 같은 거라든지 BGM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데, 이 아틀라스는 이미지를 통합해서, 이것도 게임에서 기존 게임에서도 많이 쓰던 방법인데, 각각의 이미지 파일들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이미지 파일을 한 장의 큰 이미지 안에 박아 넣어요.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만 불러오고 그 이미지의 좌표 몇부터 몇까지는 어떤 이미지라고 지정을 해놓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엑스코드에 들어가 있는 파티클 에디터의 실행 화면입니다. 8가지인가? 기본적으로 8가지 종류가 있고요. 뒤에 확장자명은 SKS였나? SKS가 있고, 그 파일을 클릭을 하면 XID 클릭하면 그 인터페이스 빌더가 나오듯이 이런 파티클 에디터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면 얘가 따라와요. 이것도 좀 이따 데모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수 있고, 지금 요 파티클이 입자 이펙트이긴 한데, 입자 하나하나에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스파크라고 해서 동그란 원형의 이미지를 줬는데, 이거를 하트 모양으로 바꾼다든지 별 모양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게임에서 애니팡 하시잖아요. 애니팡에서 벽돌 깨질 때 나오는 이펙트, 그런 것처럼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머지 것들은, 숫자는 마우스를 이렇게 긁어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나올 때까지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 색깔도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파랗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색깔 바꿔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티클을 만들려고 하려면, 지금까지 iOS에서는 오픈GL을 쓴다든지 그런 쉐이더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쉐이더는 솔직히 일반인이 접근하기 좀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 알아보기도 힘들고 안에는 다 행렬로 되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든데, 간단하죠? 딱 봤을 때도. 이런 에디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리소스를 게임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보통 하나의 적이 움직일 때 여러 장의 사진이 계속 반복되면서 보는 거거든요, 루프로. 그렇죠? 이 사각형 하나가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서드파티 유틸을 썼어요. 다른 어떤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 파일을 다 넣어서 자기가 배치하고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키리스트 파일로 바꿔줘요. 좀 보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요거의 요 이미지의 이름은 뭐고, 그 좌표는 00부터 뭐 100까지다. 이놈은 뭐 100부터 200까지다. 뭐 그런 식으로 좌표의 정보들을 갖고 있는
키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키 리스트를 게임 소스상에서 불러와서 애니메이션을 시켜준다든지 뭐 적을 움직이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포커스도 마찬가지. 포커스가 특히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해왔었는데 아틀라스라고 하는 놈은 간단해요. 코드가 필요 없고요. 이름만 그러니까 리소스들을 다 이렇게 넣어놔요. 아까 그런 하나하나의 이미지들을 0001, 000이 이렇게 쭉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통 이게 아처, 어택이라고 하는 폴더인데 그 폴더 이름에다 뒤에다 확장자를 아틀라스라고만 넣어주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이미지로 볼 수가 있지만 실제 게임 안에서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게임 안에서 보면 이건 좀 다른 게임이긴 하지만 한 장의 큰 이미지 안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빼곡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건 이런 한 장의 한 장 이미지인데 그거를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각 좌표의 설정값을 저희는 몰라도 돼요. 저희는 그냥 이 파일 이름만 불러오면 돼요. 그럼 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놈이 요 이름에 해당되는 좌표값은 뭐니까 여기서 갖고 와야지라고 해서 갖고 옵니다. 이거는 게임을 개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뭐 모아주는 거네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공수가 줄어들어요. 이것만 해도. 그래서 스플라이트 킷의 메리트라고 하면은 꽤 높은 고퀄리티의 2D 엔진, 2D 렌더링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포커스 2D,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임 프레임워크 중에 포커스 2D랑 포커스 2DX랑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C로 짜여졌기 때문에 손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포커스 2D 같은 경우에는 C++로 되어 있고요. 포커스 2DX 같은 경우에는 C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C샵 아닌가? 포커스 2D가 오브젝트 C고 오브젝트가 C++이고 C++인가요? C샵이 C샵은 유니티에서 스크립트로 C샵을 2DX도 C샵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DX도 C샵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포커스 2DX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플랫폼을 위해서 그냥 C++로 C++로? 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원래 포커스가 뜬게 포커스가 iOS에서 오브젝트 C로 만들어져서 iOS 게임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커스 2D를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2DX도 만져본 적은 없고요. 2D 같은 경우는 유지보스는 해본 적이 있지만 그분이 그러면은 C++로 쓰셨나 보네요. 그 메소드를. 근데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에 UI 다이나믹스에서도 설명드렸던 물리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티클 방금 설명드렸던 파티클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OSX, iOS를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이트 텍스트 아틀라스를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논라이너 애니메이션 서포트 이거는 비선형 애니메이션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션 동작이 조금 틀린 거겠죠? 그리고 AV 비주얼 이펙트 서포트 이거는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이펙트를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 두 가지는 안 해봤어요. 제가 좀 더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는 되게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되게 과도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거나 과도한 AV 이펙트가 들어가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스프라이트 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놈을 하나만 추가해 놓으면 다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되고 점점 진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7.0때, 7.01, 7.01 때인가? 그때 이제 처음 스프라이트 킷을 만져봤는데 각각 객체와 객체 간의 충돌 판정 날 때 거기에다 이렇게 와크를 넣어서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7.1에서는 그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메소드도 점점 추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게임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되고 애플 쪽에서도 보면 지금 애플의 가장 큰 수입원이 게임이잖아요. 게임 프레임워크를 아마 지원 안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은 이제 iOS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점.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이미지 이펙트하고 마스크 이펙트 같은 경우를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 리소스, 자기 캐릭터의 리소스가 있어서 그림 파일이 있는데 공격을 받으면 빨개지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에 맞으면 빨개진다든지 그런 거를 되게 쉽게 컬러 값만 조금만 바꿔주면 알아서 빨갛게 바꿔준다든지 그런 마스크 효과 같은 게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리트였고요. 디메리트라고 하면은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포커스2D나 포커스2DX, 유니티와 같이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스프라이트kit을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일반 벤바나 그런 데서도 iOS만 게임 만들진 않거든요. 거의 안드로이드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채택되기가 힘든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냥 이런 스터디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들 때 iOS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프레임워크이지 않나. 물론 안드로이드로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코팅을 해서 쓸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스 오브젝티브 C 소스를 자바 소스로 바꿔주는 게 있긴 있지만 상당히 퀄리티는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반대 상황으로 안드로이드 자바 소스를 오브젝티브 C로 바꿔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거지 같거든요.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지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게임 회사들이나 스프라이트kit에 대한 이 디메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미국 사이트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쪽이나 한국 쪽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포커스2D나 2DX, 유니티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직접 해보거나 책을 사서 보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만약에 돈이 있으시다면 지금 아마존에서 이 책을 하나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2,730엔이네요. 이 책을 사시든가 이거는 아마 그냥 연간 검색으로 나온 것 같고 이게 미국에서 파면 영어로 된 책 비싸죠? 5,300엔? 5,320엔? 4월달에 이제 소비세가 올라가니까 그 전에 사시는 게 이런 책들을 사셔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실제로 가서 서점에서 봤는데 솔직히 그냥 이거 사실 바에는 애플에 있는 레퍼런스 도큐멘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아요. 이 책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영화니까. 그래서 오늘의 데모는 제가 만든 지 꽤 됐는데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딱 보면은 이 게임 뭔지 아시죠? 많이 한국에서 유행을 했었던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게임인데 저는 드래곤 플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냥 간단하게 캐릭터가 있고요. 총알을 쏩니다. 계속 쏩니다. 그냥 연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드래곤 플라이트는 좌우로밖에 못 움직이지만 제가 만든 건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 갖다 대면 다 움직여요. 그리고 적이 나오고 맞으면 터지는 이펙트가 나옵니다. 그런 간단한 데모를 오늘 좀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게임 애플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인데요.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약간 3D 풍이 나는 옛날 디아블로 1 정도의 느낌이 나는 그 정도의 게임을 구현하는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물론 스프라이트킷으로 좀 이따가 이 데모를 실행하면 보여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아까 스프라이트 키트가 iOS에서 몇 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보급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개발자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예산이나 뭐 이제 게임을 개발할 때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UDT나 이런 걸로 개발하면은 일단 멀티 플랫폼으로 다른 기술을 안 써도 하나로만 되니까 유니티라든가 네. 포커스2DX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언어로 개발하면 편리하게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대응이 되니까 좋지 않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자적인 관점보다 회사적인 회사의 관점이죠. 돈이 네. 모자른다. 돈 똑같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면서 2개 뽑아내면 좋은 거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도 두 개의 언어를 안 하고 하나 하나의 더 할수 언어로도 두 개를 두 개가 뽑아낼 수 병행이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 플랫폼을 동시에 그 스타트를 하는 데는 많지 않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iOS를 타겟으로 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한다던가 안드로이드 먼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안드로이드 먼저. 그 다음에 iOS.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스프라이트 키트가 유니티라든가 포커스 2D X보다 퍼포먼스적으로 낮다던가 기술적으로 공수가 줄어든다던가 그런 메리트가 있으면은 그래도 보급할 수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아이폰이 70% 쉐어를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iOS 오브젝티브 C를 쓰고 있는 개발자들이잖아요. 솔직히 포커스 2D는 요즘에는 포커스 2D로 된 게임들은 새로 신규 안건은 포커스 2D로 많이 안 해요. 포커스 2D X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포커스 2D로 되어 있는 게임도 2D X로 많이 교환을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고, 왜냐면 포커스 2D X가 멀티플레이를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포커스 2D X를 다시 만들라고 그러면 좀 시플볼로 돼 있어요. 하라면 하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던지 그런 것도 공수로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서 그리고 개발 환경이 엑스코드가 아니에요. 엑스코드를 개발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개발을 하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C샵으로 하나만 하면은 다 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또 그걸 공부해야 되는 공식도 필요하거든요. 유니티는 소스코드뿐만 C샵뿐만 아니라 그 툴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되게 방대한 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스타트업에서 시작하기에는 스프라이트 킷이 가장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iOS를 원래 하던 사람이라면 다른 거 공부할 거 없이 게임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게임의 재미 요소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iOS가 더 점유율이 높고 그런 수익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すいません。はい、どうぞ。日本語でお願いできますか。質問はわかりました。はい。はい。今リーダーが話した内容で質問した内容返信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つまり結論としては、呼吸でき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ことで読み取れてますか。どうですかね。まずはでも会社から見ると今から始まる会社じゃなくてもともとあるゲーム会社から見るとあまりメリットないと思いますよ。スプライトキットは。もともと技術者があるので、はい。もともと技術者があるし、今までココストゥディとかユニティで作ってるゲームがたくさんあるから新しい案件としてスプライトキットだけ iOS はスプライトキットにして Android はココストゥディ X にするとかそういうのってお金も2倍ぐらい2倍弱かかるからあんまり選択してないんですね。で前の現場もゲーム会社だったんですけどスプライトキットはほぼもう選択されないです。やっぱりお金がかかっちゃうから。これから始める会社方はこれからゲームの開発をしようとしている方に対しては適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それの一番いい例としては、最近流行りになったそのベトナムのフリピバディでしたっけ？フラピバディでそのゲームは、スプライトキットではないんですけど実際にはスプライトキットで作られたゲームではないんですけどそのぐらいだったらスプライトキットでも作れます。はい。それも後でデモに見せます。それも同じオープンソースがあるんで、それダウンロードして、あと他の質問ありますか？デモみたいです。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그 어벤져스 2가 한국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패러디 영상이 많아갖고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はい。 자비스 누군지 아시죠? 아이언맨이 자비스를 켰는데 한국에서 켰더니 추가 기능 설치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놀라고 스타트가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 별그대 때문에 이제 공인인증서도 없어지고 참. 용산 전자상가. 네, 용산 정차상가에서 손님 맞을래요 해가지고 사게 사게. 이런 황당한 경험 없는 프로그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님 아. 그거 아세요? 예, 저거 스플라이트 키스 예. 어플 쪽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플이요? 네. 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펙트 같은 그런 거 멋진 애니메이션. 네, 임팩트만 따로 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거나.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아닌 게임이 아닌 같은 경우에 뭐 간단한 게임들도 괜찮을 것 같고.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좀 멋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죠. 그렇게 써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임팩트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한번 데모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今からデモを見せます。これはさっき見せたドラゴンフライっていうゲームなんですけど、こうやって音も出るし、で当たった時にポンポンってなんかちゃんとしたゲームのある程度できてますね。ボスとかもすごく弱いんですけど一応これがボスなんですよ。でも一発でこうやられたりでこう自分が敵に当たったら青い色にちょっと光ってますよね。こう見えますか？でそれが、準備できる。でこれが今日のテーマで、一番興味があると思うそのスプライトのこのイフェクトタッチクレディター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ど、これって今炎みたいなこう上がってるんですけど、こっちにスパーク PNG っていうこのパティクルの一つ一つのものにあまり見えないんですよね。こっちちょっと白いんですよ。見えますか？見えますか？ちょっと白いもの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使ってこういうものを表現してる。で、これをこっちのイメージに書いてみます。このイメージ、ちょっと星のイメージを書いてみると、これか。こういう風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スピードが速いんで、ちょっと遅くします。これか、こういう風に。スタートをちょっと遅めにして。なんだ。エングルを書いたりとか、上にこういうエフェクトもできます。あと、今はちょっと赤い色に近いんですけど、こっちに来た。変わりましたね。色変わりましたね。こういう風に変えることもできます。で、これは今このをメインとしたパティクルなんですけど、例えばスパーク、さっきみたいにスパークも同じく星に変えたりとか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ういう風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は今、こっちにある SKS っていう形でできてるんですけど、例えばこういうスノーとか雪が降るようなイフェクトとか、こういう風にすれば雪が降るような感じですね。で、これを雨にしてみるとか、雨にしてみますか。これは違うな。これ違うな。これも違うな。こんな感じ。
にするとなんか雨っぽく、色をちょっともっと白くしたりとか、速度を遅くしたりとか、速度を遅くします。これはまあいじって自分が好きなようなエフェクトが出るまでいじってみればいいと思います。で、これの作り方なんですけど、今、右クリックをしてニューファイルから、リソースのところにこうやってスプライトキットパーティクルファイル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で、選択して、まあ、こんな種類から選ぶことができます。メジック、レイン、スモーク、スノー、スターク、ファイアフィールド、ファイア、オケなんだろう、オケやってみる。4個ですね。日本語で4かな、これ。直しまだ。英語にしますここに入れてみます。あ、ボケですね、本当に。本当にボケですね。サイズどこにあるんだろう。サイズどこにあるんだろう。日本語ですね、私。日本語から英語。こんなエフェクトとか、まあ、いろんなエフェクトを、自分が好きなように作れると思います。で、あと、アトラスのところなんですけど、このゲームでは、リソースどこにあるんだ見えますかね。イメージドットアトラスっていうものがあります。で、これの中身は、同じく今までリソースを管理しているようにフォルダを作ってその中にリソースを入れます。こういうふうにいろん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ね。でも実際に見てみると、これはこのシミュレーターの、中のファイルなんですけど、この中身を見ちゃうと、こっち、イメージアトラスクなんか S がつくんですけど、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ます、ゲーム上では、ランタイムの時に。で、これを私は管理全然気にしなくても、そのまま使えるようになってます。で、こっちで、さっきみたいな T リストで管理しているところ、車両がどこからどこまでとか、そういう情報がこっちに載ってますね。だから、普通のプログラマーはこういうのはあんまり気にしないで、作ることができます。あと何見せようとした？あとは、これはさっき言ってた Apple のサンプルソースのゲームです。でちょっと重くな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これって 3D に見えますよね。はい。なんか木のところ、ちょっと透明になったりとか。マウスが私みたい。赤くなったりとか。こういうゲームのサンプルコードがあります。これも全部、3D に見えるんですけど、実際は 2D のゲームです。これは今 iPad で。で、iPad と、これは両方サポートしてます。MacOS と iOS。でも iPhone ではできない。 iPhone でもできます。iPhone でもできます。で、これの、どこかな、どこだっけアセット、サウンド、UI、テス
テキストアトラスとかなってって、ゲームに実際に使われるタイルみたいなこういう画像をたくさん使ったりとかしてます、実際のゲームは。で、環境の大きなイメージとかそういうのを使ってゲームを作ってます。あとは見せようとしたのがさっきのマップとか、それってどこだっけ、これか、これ見えますか？なんか赤い色になってこうなんか緑色の点があったり、こっちなんか青色の点があったりとかで、このファイルを、この PNG ファイルを、プログラム上で読み込んで、ここから赤い色は壁で、この緑色のところは敵が出るところ、あとこちら青いところはスタートの地点とか、そういう設定ができます。これはまあこの、特示なんですけど、こちらはまあキーですかね、キーのこう配置、だからそれを車標で自分がこっちに配置したりとか、そういうのは全然しなくてもいい。こっちに点だけをこうパンパンパンパンパンってつけると、このファイルを読み込んで配置をする。これはよくゲームで使われる技術です。まあ、特に 2D のゲームはこういう感じで作ってます。でそういうのをこういうサンプルコードを見ればちょっと複雑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結構簡単にできてます。で、今日のサンプルコードは、いつもの通りに GitHub に上げますので、それを見ながら自分なりに見てみてください。今日の発表は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話になりますはいはいはいはい、どうぞどうぞ。はい、さっきのパティクルと、アトラスというところで、パティクルとアトラスの差がよくわからない。今の、カテゴリーっていうか、メニューを見るとわからないんですね。パティクルはただのイフェクトの評価をするためのものと、考えればいいと思います。で、アトラスは、リソースをもっと効率よく使うためにエクスコードで、内蔵しているサービスというか機能と考えればいいと思います。で、アトラスはあまり気にせずに、このフォルダの名前を後ろにアトラスでつければ、これは多分メモリの問題なんですね。ずっとなんか画像を読み込むんじゃなくて、一つの画像にして1回だけ読み込んで表示する。だからメモリ、ゲームって結構リソース使っちゃうからメモリがたくさん使ったりとかするんですよ。でそれをちょっと防ぐために1箇所に集めて1回読んで使用する。そうすればメモリをもっと少なく使うことで、同じ表現ができるような機能ですね。アトラスはメモリー、そうですね、ゲームでメモリ、たくさんのリソースを使う、ゲームじゃなくても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ほとんどゲームで。一回まとめてそれを使う。そうですね、1回まとめて使う。でも、普通のプログラマーは、一つ一つのリソースのファイル名でこう呼ぶことができるので、いや、それがアトラス。パティクルはただのそのイフェクトだけ、のことになります。他に質問ありますか？大丈夫です。池谷さんやりましたか？これですか？はい。これは自分で、作りました。どのぐらいやりましたか？時間ですか？はい。時間はこれは初めてスプライトキットを勉強しながらやってたんで、3時間4時間ぐらいでしたね。あとこのリソースとかはどこだっけ、マウスが私だ。どこだっけ、違う。こうやって実際のこれドラゴンフライトのゲームの、リソースなんですけど、こういう風になってます。実際のゲームは両方同じだから、これをこうバーンってやればできますよね。あと手も同じくできたりとか、こう羽とかも一つしかないんですけど、それを2箇所入れてこう動かすことで飛ぶような感じにさせたりとか、
こういうふうに実際のゲームもこうやってリソースを少なくしたりとかするんですけど、これもランタイムでこうビルドするとさっきみたいなこうでかい画像でこう全部貼り付けるんですよ。そういう感じでゲームを作ってます。で、私はここでちょっと引っ張って今のこのサンプルのゲームを作りました。 리소스는 개포함 신문. 리소스 뽑아내는 거는 그 아이폰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그런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홈박스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갖고. 네, 근데 이게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포커스투디나 유니티로 만들면은 저렇게 리소스를 못 뽑아요. 이거는 아마 다른 걸로 됐는지 요것만 뽑을 수 있고, 지금 다른 어플들도 제가 많이 뽑아봤는데 포커스투디나 뭐 라인은 안 뽑았구나. 왓챠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리소스들을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게임은 보통 그게 묶여져 있어요.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로 만드는 거나 포커스투디로 만들어도 리소스가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드래곤 플라이트만 딱 안 묶여져 있길래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트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리소스를 쓰기 위해서. 아마 다른 게 돼 있었거나 뭐지 쿠키런이나 그런 게 됐으면은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드래곤 플라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봤습니다. 他の質問ありますか？内容なので発表はここで終わりに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